예, 어제 코스피가 다시 4천 회복을 했습니다. 개인들은 생각보다는 좀 많이 팔았죠. 네. 외국인이랑 기관이 순매수해서 이제 어제 기관이 많이 샀더라고요. 네, 4천선을 9거래일 이제 정확히 9거래일 만에 복귀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주식은 사실 물론 뭐 주식의 시황이라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지금 시장을 만약에 주식을 한 번도 안 했던 분들이 이제 주식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불과 뭐 9월달, 10월달 정도쯤에는 이거는 뭐 주식을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는 시장이었고, 그렇죠. 지금은 이걸 지금 살까? 좀 뭐 불안한데, 좀 그런 느낌이 사실 많이 드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과거 같지는 않죠. 불과 뭐 과거라고 해봤자 9월, 10월 같지는 않다 얼마 이거잖아요. 전 같지는 않죠. 막 정말 개별주처럼 움직이듯이, 개별주를 우리가 살 필요도 없이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도 하루에 뭐 9%가 오르는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1, 2% 오를 때는 사실 우리가 보통 옵션이나 ELW 하셨던 분들은 다시 현물로 거의 못 돌아오거든요. 워낙 이 변동성이 네, 크고. 그렇죠. 거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의 뭐 마약과 같은 느낌을 받주기 때문에. 근데 개별주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다가 이제 지금은 뭐 1, 2%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니까 과거 같지 않아서 시장의 느낌이 사실 조금 뭐 다운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4천선 올라왔고 이제 최고치 돌파를 하면 다시 한번 시장의 랠리가 좀 나올 텐데, 고객 예탁금도 다시 늘고 있고요. 네, 한 80조 이상으로 다시 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천선이 중요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수대이기 때문에 뭐 오늘도 한번 뭐 좋은 시장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대 엔비디아, 이걸 사실은 경쟁도 경쟁이긴 하죠. 근데 이게 사실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 구조로 보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언론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는 걸 좋아하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결국 결론이 중요한 거는 삼전 SK가 40% 더 오른다, 저거겠네요. 증권사에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목표가를 보통 한 14만 원 정도 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70만 원, 78만 원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55만 원 정도 하죠. 그래서 삼전이랑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지금서부터 위쪽으로 40%. 근데 저는 이러한 얘기가 시장에서 너무 많이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좀 큰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다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뭐 삼성전자 뭐 내년에 최고 실적 갱신한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 얼마 더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저는 사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이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딱히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뭐 살짝 뭐가 안 좋은 게 나왔을 때 더 이를테면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너무 좋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강세장과 약세장을 나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세장은 악재가 묻히고, 그렇죠. 그 약세장은 호재가 묻히고, 그렇죠.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민감하죠. 반응하거든요. 근데 지금 악재에 굉장히 조금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한 느낌도 있긴 합니다. 네. 아마 연준 금리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90% 넘는다 해도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고터는 고속터미널이겠죠. 네. 고속터미널 재개발 기대, 천일고속 1000%. 3만 6천 얼마 하던 주가가 11월 중순에 이게 지금 39만 어제를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배가 아니라요. 한 2배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신세계가 이제 실질적인 신세계 이제 자회사죠. 관계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70% 갖고 있고, 천일고속은 그것보다 16% 정도 갖고 있어요. 16% 정도 갖고 있는데, 천일고속은 전체 주식이 한 14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통 물량이 14%밖에 안 되더라고요. 유통 물량이 한 20만 주 내외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거의 뭐 9번 쳤습니다. 9번 갔죠.
사실 근데 첫 상한가 갔을 때 못 산 분들은 거의 살 수가 없었고 그 전에 첫 상한가를 양봉으로 갔을 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점상이라고 표현하는 기세 상한가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 첫 상한가 봉으로 나왔을 때 전날 거래량이 뭐 1000주, 뭐 1500주, 2000주 뭐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뭐 거의 없다라고 이제 이거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사신 분들은 거의 없죠. 네. 쳐다만 이런 종목들은 뭐 그냥 구경하는 거죠. 뭐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네. 이제 계좌 끝에 0이 하나가 더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신세계는이라고 하는 저 부분은 뭐예요? 거기가 지분을 훨씬 많이 갖고 있는데 예. 그게 신세계 주가에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거 안 아니겠어요? 올라간다는 뜻이죠. 이제 네. 올라는 갔는데 사실 이 천일 고속이 상한가 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신세계는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한 세 번 네. 정도 조정 나오고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수익률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0% 조금 더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가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예. 변수가 워낙 많은 데인데요. 자, 엔비디아 칩 너무 비싸, 구글이 아마존도 자체. 예, 사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뭐 이건 이제 기사 타이틀이긴 한데 개발이라는 단어는 지금 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하고 있었어요. 했죠. 이미 하고 지금 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아마존에서 나온 이제 트라이니엄 3를 발표를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트라이니엄 2 이제 트라이니엄은 이제 아마존에서 만든 이제 그 엔비디아 칩을 대체를 자체 칩을 얘기하는 거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3가 나왔는데 기존 2 대비해서 성능은 40% 높아지고 전력 소비량은 40%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후속타가 조금 더 대단한 부분이긴 한데 트라이니엄 4를 이미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 3 대비해서 4배 이상의 성능을 뽑아낼 거라고. 40%가 아니라요? 네. 근데 뭐 역시 만드는 거는 지금 TSMC 3나노에서 만들고 있긴 한데 이제 엔비디아의 아성이 뭐 이거 갖고 무너진다라고 보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네.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걸 이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뭐 어느 정도까지 쓸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엔비디아도 계속적으로 이 업그레이드되는 걸 내놓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삼전 SK 하이닉스가 네. 충분히 결국은 수혜를 이거예요. 예, 네, 저 위로 맞습니다. 다시 가는 겁니다. 네. 예. 여기 HBM에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TSMC가 좀 만땅이 됐으니 가득 찼으니 이제 낙수 효과가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좀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데 그러려면 삼성이 이제 2나노 하고 3나노 이쪽에서 TSMC급의 이제 수율을 만들어 줘야죠.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을 거고. 내년 해외 원정 르네상스 열린다. K 원정 기대감 고조. 다시 이제 이렇게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기사가 네. 나오네요.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저는 이제 코트라를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정말 뭐 논문급의 이제 인도 원전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향이 이제 하나 발표가 된 게 있었었는데 그거는 거의 뉴스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인도 원전이 앞으로 10배를 늘리거든요. 인도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원전 늘린다라고 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도 시초가가 이제 그 원전 네, 아까 관련주들이 보니까 투자 엘리비리티 많이 네, 움직이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를 첫 번째 이슈로 한번 좀 그러시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호재 내용들 한번 쭉 체크를 해보죠. 일단 이제 미국이 4개 부지에 모두 원전 8기를 건설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어제 원전주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AP1000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 AP1000이 있고 이제 A1000이 있는데 AP1000이 A보다 그냥 A1000이 조금 더 그 전력 생산량이 많은 거죠. 두 개 모두 그 1기가급이긴 한데 A1000은 이제 1.1기가 정도. 네. 그다음에 AP1000은 이제 1000메가 정도, 1000메가와트라 이제 1기가로 1기가 정도. 표현하는 건데 온 타임 온 버짓. 우리나라 이제 원전이나 건설사들을 외국에서 이제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긴 합니다. 제 시간에 같은 비용으로 이제 어떤 공기도 맞추고 이제 공사비는 더 늘어나지 않고 처음에 이제 제시됐던 대로 하는 뭐 우리나라 건설사 특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단어인데 저게 가능한 것은 이제 거의 뭐 원전 쪽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대비해서 상당히 뭐 짧은 건설 기간, 그다음에 비용은 뭐 절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죠. 이제 한수원,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팀 코리아 프로젝트로 이제 이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8개의 원전은 이제 수주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원전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미국이고, 이제 동남아 쪽 한번 좀 살펴보면, 동남아나 튀르키예 좀 살펴보면, 튀르키예 이제 이 대통령 방문한 다음에 이제 원전 협력 기대감이 있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죠. 이제 튀르키예도 이제 20기가규모 원전 건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밑에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인도가 지금 8.8기가와트를 원전으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47년까지 10배, 11배까지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인도의 어떤 경제 구도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몇몇 개 가문이 정말 중요한 네. 그 경제를 다 뭐 해먹고 있어요. 그렇죠. 쥐락펴락 하고 있는데 네. 원전도 사실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러겠죠. 정부에서 이제 가문들이 정부를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원전 산업도 이제 정부에서 절대 민간 사업자를 포함을 안 시키는 게 여태까지 그 정책이었었는데, 이거를 민간 쪽에 푼다고 합니다. 이거를 푸는데 그게 그동안에 이제 다른 이제 원전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인도 진출을 못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본인들 능력으로 이 정도 캐파까지 늘릴 수가 없으니까 11배 늘리려고 하면 다른 민간 기업들을 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저는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아는 이런 원자력도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만, 인도는 일단은 좀 SMR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코트라 들어가셔갖고 인도라고 치면은 아마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8.8기가와트의 그 원전은 어디랑 같이 한 거예요? 웨스팅하우스예요? 아니면 러시아예요?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밑에 또 나와 있네요. 다른 나라가 이제 그 이번에 원전 확대를 할 때 참여를 해서 잘못되면 손해배상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조건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약간 원전이 네. 방사능이 누출이 됐다거나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지금 일단 입찰이 원래는 끝났어야 되는데 민간 기업들 참여가 좀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입찰 기간을 좀 늘렸다라고 어떤 좀 뭐 언론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잘못하면 물리게 되는 건데 네. 누가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여기 또 인도가 또 공사하기가 만만치 않은 동네인데. 자, 다음 장 가보죠. 자, 이거는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거, 이제 기존에 가동되고 있던 거, 그 다음에 기존에 가동됐던 거의 수명을 연장시킨 거. 수명 연장도 꽤 많네요. 네, 그 다음에 네. 신규 대형 원전, 그 다음에 빨간 건 SMR. 이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늘어나고 있고, 뭐 대형 원전이 뭐 눈에 띄게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죠. 이건 그냥 우리가 보통 리포트 볼 때 앞으로 뭐 전기차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날의 정책들에 의해서 이제 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세 개가 이제 뭐 스텝스, 근데 APS, 이제 NGE라고 이제 나누어져서 이게 이제 그 앞으로 원전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건가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뭔 얘기예요? 이제 이게 세계 이제 에너지 기구에서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인데, 스텝스라는 것은 지금 정책을 유지했을 때 원전이 늘어나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APS는 이제 앞으로 어떤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그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돼서 그 정책이 실행이 됐을 때 원전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 다음에 NGE는 탄소 중립이 완성이 됐을 때 이 정도 원전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누어서 앞으로 원전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지를 IEA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쭉 들어봤고 결론을 좀 내야 될 타이밍이죠. 중요한 거는 올해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본다면 내년에는 뭔가 손에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역시 저는 롱텀 투자가 필요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원전하면 원전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 원전이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나 원전 쪽에 투자를 해야지라고 그렇죠. 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뉴스에 뭐 트럼프가 원전 8개 지을게요 하면은 움직이고 그러다가 좀 약간 잠잠해지면 또 이게 많이 조정주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원전을 들어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뉴스 타이틀만 따라다니면 올랐다가 이제 그 분위기가 좀 식으면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 이런 것들로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좀 약간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은 좀 원전 섹터가 맞진 않죠. 그래서 저는 롱텀으로 가야 되는 섹터는 로봇이랑 원전 뭐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네. 완전 롱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됐죠? 네. 관심 주고 가겠습니다. 오이솔루션? 여기 통신 장비 회사인데. 네. 통신 장비 부품. 그렇죠. 부품이라고 해야 되죠. 광트랜시버 만드는 장비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모멘텀으로 AI 데이터 센터. 네, 데이터 센터로 움직임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광통신 네트워크 기업이에요. 그 광통신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 신호를 비수로 바꿔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거죠. 전기 우리가 보통 선으로 만드는 거에서 데이터를 옮기는 것과 비수로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속도 차이가 뭐 엄청 나겠죠. 원래는 노키아랑 그 노키아 이제 벨 랩이라고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인원들이랑 삼성전자 인원들이 나와서 만든 기업이에요. 일단은 뭐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KT 이제 통신사, 통신 3사 등 다 들어가고 구글, 아마존, 메타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에 다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데이터 센터가 그동안은 이제 통신 속도가 100기가에서 400기가, 그다음에 800기가로 지금 이거를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400기가는 이미 오이솔루션에 이제 부품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800기가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 데이터 센터의 기존의 통신 속도가 낮았던 것을 빠르게 이제 어떤 바꾼다라고 해야 될까? 그거의 수혜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미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게 물론 국내도 데이터 센터 많이 짓긴 하겠죠. 주요 고객사에 구글, 아마존, 메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한테 오이솔루션의 이 네트워크 부품이 트랜시버나 이런 게 들어간다? 네.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트랜시버 만드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광트랜시버가 보니까 그 큰 애들이 많더라고요. 해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 이게 참 작은 기업인 건데 시가총 이런 걸 따지면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포션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RF 머티리얼즈인가요? 그 회사가 그 미국의 그런 그 통신 관련 장비 회사에 이렇게 부품을 납품하는 것 때문에 한번 주가가 많이 오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때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들어가서 할 만한 게 우리가 워낙 작아가지고 별로 없다라는 또 얘기를 하신 분도 좀 있어서 이 오이솔루션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미국 AI 데이터 센터 이 붐에 이렇게 좀 따라붙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참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관심주 시간에 타임에 이제 코너에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은 기업을 많이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오이솔루션이나 뭐 KMW 이런 기업들은 통신 장비 부품 이쪽 회사들은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적자가 많이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좀 약간 뭐 악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상증자라든가 그렇죠. 유상증자 16년, 19년에 2번인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이솔루션이. 네, 주주 배정으로.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고 분위기가 좋으면 거기서 또 이제 뭐 사업 뭐 확장한다, 무슨 뭐 시설 투자한다라고 해서 유상증자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수급적이나 차트적으로 봤을 때 괜찮아서 한번 좀 준비 좀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이거를 이제 뭐 광통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약간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전력 수급, 전력 문제도 좀 낮추겠다는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광통신 네트워크 관련된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관련된 기사라든가 이런 어떤 자료들 같은 거, 리포트 같은 걸 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이게 올해는 거의 안 움직였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얼마 전에 한번 움직였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이 광통신이 원래 선제적인 문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유리기판 분석해 보면 포토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 엔비디아가 되게 추진하더라고요. 네, 이 광통신이랑 상당히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